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인병원을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단원 할 거죠. 4단원. 자, 4단원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게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있는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함께 풀었죠. 자, 4단원 이제 들어갈 건데 4단원 이제 오늘은 이제 90페이지 이제 90페이지 왼쪽 강의 90페이지 왼쪽 강의를 시작할 텐데 왼쪽 이제 개념 강의부터 할게요. 개념 강의가 끝나고 문제 푸는 건 따로 또 올려드릴게요. 제목을 보니까 이제 두 점 사이에 제목이 이제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4단원 이제 우리 도형의 방정식을 이제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각 도형마다 이름이 있다. 점도 이름이 있고 뭐 선도 원래 점선면은 이제 무정의 용어라고 해서 특별한 이제 정의가 필요 없이 이제 정의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성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이제 또 공리라고 하고 그냥 이런 특별히 정의가 필요 없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점선면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도형들 원 그런 것들은 모두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도형은 그 각각마다 그 도형과 이제 각각 이제 매치되는 각각 그들의 고유한 이제 식들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도형마다 그들의 이름인 방정식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도형의 방정식 이제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걸 이제 90페이지 왼쪽에서 가르치겠다 얘기인데요. 어떤 도형 중에서도 그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A라고 놓고 이 점을 B라고 냈을 때 야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 그거를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D라고 쓴 건 이제 디스턴스 느낌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특별하게 그냥 상관은 없는데 그냥 디스턴스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 90페이지 왼쪽에서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일단 이제 수직선에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이제 일품에서는 그리고 이제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나눴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나눴어요. 일품만 말고 모든 책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좌표 평면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르치고 시작하자 이거예요. 도형의 방정식 처음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당연하게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거를 이제 조금 활용하는 정도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러면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수직선을 하나 딱 이렇게 그릴 건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이 좌표를 A, 이 좌표를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X1일 수도 있고 여기가 X2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가 A, 여기가 이제 B 해가지고 여기가 선생님이 X1, 여기가 X2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거리를 물어보면 x2-x1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거리를 물어보면 x1-x2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수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의 계산이 나온 건 x2가 x1보다 클 때고요. 이런 계산이 나온 건 x1이 x2보다 클 때죠. 그런데 i를 한 번에 묶어버려서 절대값을 씌워서 x2-x1이라고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를 만약 2, 여기를 7이라고 하면 7 빼기 2가 거리 5지만 2 빼기 7로 해도 거리로 하고 싶어서 절대값을 씌워 죄송해요. 이 거리를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7 빼기 2도 5고 2 빼기 7도 5니까 x1이 크든 x2가 크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x1이 크든 x2가 크든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x2-x1이라는 것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내가 이 그림처럼 x2가 x1보다 크다면 거리는 그냥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만약 x1이 x2보다 이제 죄송해요. x2가 x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얘가 지금 음수니까 거리를 물어보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x2 x1이 될 거고 x1 x2가 돼서 야이가 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절대값이어서 두 개의 좌표를 빼버리겠다. 뭐 이렇게 빼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빼버리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달라는 얘기예요. 뭐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을 쓰여서 좌표끼리 빼버린다. 수직선 위니까 x좌표만 생각하면 되겠죠. 수직선 위는 예를 들어 x축으로 갔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선생님 이런 식으로 여기랑 y라고 보면 여기 다 0인 거잖아요. y는 전부 다 y좌표는 전부 다 x1, x2 다 0인 거니까 이 x좌표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굳이 얘기한다면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죠. x좌표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예요. 주의하면 된다, 신경 쓰면 된다, 생각하면 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칠 거고 여러분들은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좌표 평면이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칠판을 좌표 평면이라고 그냥 생각할게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 좌표를 선생님이 A라고 놓고 여기 좌표를 만약 B라고 놨다면 여기는 이제 좌표 평면이니까 순서상 x1 그러니까 여기 좌표를 xy 여기도 이제 xy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할 때 디퍼런트 하는 거니까 야이를 선생님이 x1, y1이라고 놓고 야이를 선생님이 b를 x2, y2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거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중학교 때 3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또는 3학년 때 배웠던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수선을 내리고 이 점에서 수직으로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 줄에서 이제 여기서 이런 점이 두 개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뭐 좌표 평면을 이렇게 안 그렸지만 여기서 수선을 쭉 그리고 이 원축선을 뚝 그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그게 어렵다면 이 y2, y1 그러니까 평행하게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1 야이하고 평행하게 야이하고 평행하게 야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야이의 편의상 c라고 놓으면 야이의 길이는 우리가 이 선생님이 잠깐요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야이를 선생님이 x1 이제 y1이라고 하고 야이를 x2 y2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여기 길이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야이는 이제 x2 x1이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c가 됐을 때 여기 있는 x좌표를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 좌표가 x2가 되겠죠. 쭉 보고 있는 거예요. x좌표가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봤을 때 y좌표끼리 똑같아야겠죠. 여기를 x2 y1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c라는 좌표를 여러분들이 x2 y1이라고 일단 정의해주면 야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x2 x1로 정의할 수 있고요. 요 거리를 이 선분 AC의 길이를 x2 x1로 정의할 수 있고
야이를 y2 마이너스 y1로 정의할 수 있죠. y좌표끼리 이렇게 빼준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준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거리를 이제 d라고 놓으면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d의 제곱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고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을 더해준 거겠죠. 여기의 제곱 더하기 여기의 제곱은 여기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d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d는 음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는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d는 루트 씌워주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나 x1 마이너스 x2의 제곱이나 똑같죠. 예를 들어 2 빼기 7의 제곱이나 7 빼기 2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니까 야이를 x2 마이너스 x1 제곱을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제곱해줄 때는. 그러니까 편하게 일반적으로 선생님 D는 이렇게 그냥 풀겠지만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풀겠지만 때에 따라 x1 마이너스 x2가 편해서 이렇게 제곱해주거나 또 y1 마이너스 y2의 제곱을 이렇게 해줘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야이를 이렇게 해주고 야이는 그냥 그대로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을 해도 상관없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나 x1 마이너스 x2의 제곱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나 y1 마이너스 y2의 제곱이 똑같으니까 편하게 쓰라 이거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좌표 평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끝내버리는데 좌표 평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d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받아들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원점과 여기 책에서는 다른 한 점, 일품에서는 뭐라고 나왔는지 볼게요. 원점과 다른 한 점 사이의 거리인데 일품에서 이제 일품에서도 이제 특별한 얘기 없네요. 그러면 똑같이 할게요. 원점과 이제 원점이 아닌 다른 한 점 사이의 거리, 한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원점을 하나 잡아줬어요. 여기 0,0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좌표를 하나 찍었어요. 여기 좌표를 A를 해서 제가 여기를 X1, Y1이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야이를 거리를 물어봤다고 해서 야이 좌표를 선생님이 X2, Y2로 보면 야이는 루트 X1 마이너스 0의 제곱, Y1 마이너스 0의 제곱 되겠죠. 0은 필요 없는 거니까. D는 X1의 제곱, Y1의 제곱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을 때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원점과 x1, y1, 그렇죠. 야이를 보자마자 원점과 x1, y1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점과 2,3 사이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 또는 원점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라고요. 왜냐면 이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요것도 될 수 있겠죠.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있을 때 원점하고 거리다. 원점하고 거리다라는 걸 좀 생각해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숫자로 하는 건 지금 옳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나와버릴 수도 있고 그 외의 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계산해서 나와버리니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누군가 루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빼면 원점과 x1, y1 사이의 거리다.
x1, y1이 어디 있든 여기 x1, y1이 또 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1의 제곱,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교육 과정입니다. 아까 지금 이렇게 숫자로 예를 드는 건 솔직히 좋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한번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냥 보여드렸을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냥 보여드린 거니까 지금 재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오늘 도형의 방정식 첫 강의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는데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버리고 좌표 평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를 씌워가지고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더고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거의 더해버리는 형태고 그리고 원점과 원점이 아닌 다른 한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x1 제곱 y1 제곱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와 이제 추가로 조금만 더 설명드릴 게 있다면 제가 일품책 조금만 볼게요. 일품책에서나 이제 모든 책이 다 똑같지만 x축 위에 한 점 이런 말이 있으면 x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a, 0 이런 식으로 나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는 이제 y축 위에 한 점 이런 말 나오면 y절편이니까 0,a 이런 식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얘기고 어떤 y는 fx 위의 점 이런 말이 있으면요 a, f, a 이렇게 이제 나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위의 점 p라고 하면 이 위의 점 p라고 하면 이 p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눠 풀겠다는 얘기예요. 또 누군가 y축 위의 점 이렇게 얘기하면 y좌표를 0,a로 나눠 풀겠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x축 위에 한 점이라고 했다면 좌표를 a,0로 놓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자로 여기 있어도 또 여기 있어도 a,0로 놓여서 풀겠는 얘기예요. 여기 있어도 뭐 0,1로 풀겠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개념 강의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세 번째 이 원점과 원점이 하는 다른 한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할 때 x절편, y절편 그런 형태가 있을 때 어떻게 놓겠다. 그리고 그래프의 한 점 어떻게 놓겠다. AFA로 놓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선생님. 이제 오늘 이제 서다운을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단원이 바뀌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조금 있다가 또는 내일 1번, 2번, 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늘은 조금 쌩쌩해서 아마 90페이지 문제까지 풀 것 같습니다. 강의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